제 아는 지인도 사업을 하는데 무슨 아이템을 얘기하고 하는데 굳이 옆에서 교사 아내가 꼭 그거 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헤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대표님, 아직도 부모님들은 공무원, 교사가 1등幸福감이다, 안정적이 최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래요? 10년 전에만 해도 그랬죠. 공무원 교사 소개 들어오면 부모님들이 막 난리가 나죠. 오, 교사래 막 이러면서 잡아라, 당장 결혼해라 이런 거 진짜 많았어요. 근데 요즘 30대 미혼 남녀들 상담하다 보면 반응이 완전 달라요. 공무원이요? 좀 애매한데? 교사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변했어. 그래도 공무원, 교사면 안정적인 직업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부모님 세대에서 말하는 이 안정이랑요, 지금 결혼 시장에서 말하는 안정이랑은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 말 듣다 노처녀 됩니다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공무원 교사가 결혼 시장에서 예전만큼 선택받지 못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부모의 안정이 만드는 자산 정체입니다. 부모님들이 공무원이나 교사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미래가 안정적으로 돼 있으니까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그게 정말 맞는 공식이었어요. 부모님 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안정이 곧 성공이었잖아, 그죠? 부모님 시대는 저물가, 고성장 시대였잖아요. 월급만 꾸준히 모아도 집도 살 수 있고요. 연금으로 노후가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안정적인 직업이 내 인생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였던 거지. 지금은 왜 이야기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의 물가, 집값이요, 월급보다 빠르게 올라가죠. 월급은 진짜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자산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요. 특히나 교사나 공무원처럼 구조가 정해진 직업은요, 수입이 크게 뛰어오를 기회가 거의 없죠. 월급은 참 정확하게 잘 들어와요. 근데 그 속도가 세상을 못 따라가요. 지금 경제는 위로 계속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예요. 자산도 물가도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 안정만 보고 직업을 선택하잖아요. 그 에스컬레이터 옆에 서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본인은 안전하다고 해서 서 있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어때? 계속 치고 위로 올라가고 있어.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일하는 건 맞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져 안 벌어져? 벌어져요. 이게 바로 자산 정체입니다. 단 외에는 있어요. 교사야, 공무원이야. 근데 압구정에 집이 하나 있고 강남에 집이 있어. 이러면 좀 달라지겠지. 근데 직업만으로 봤을 때는 이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혼 시장에서 특히나 요즘 친구들은 이걸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죠.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계산을 하거든요. 둘이 합쳐서 언제 집 사지? 아이 키우려면 생활 수준이 유지가 될까? 이걸 따져보잖아. 월급으로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특히 한쪽이 자산을 키우는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배우자의 안정지향적인 선택이요, 내 인생을 같이 묶어버리는 그런 느낌마저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위험을 막 감수하면서 파이를 키우려는 사람한테는 계속 제자리인 구조가 부담스럽고 별로인 걸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제 지인 중에 공무원 여성분하고 결혼한 남자분이 있거든요. 결혼할 때 전세로 시작했는데 지금 7년 살았는데도 아직도 전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안정이 아니라 정체된 기분이래.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신 이 지인의 주변 지인을 보면은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와이프가 사업을 해가지고 수입이 좀 많은가 봐요. 아무래도 사업하는 사람하고 공무원하고 비교가 될 거 아니야. 이러니까 더 현타가 온다고 하더라고. 결국 부모님들이 말하는 안정은 그 시대에서요, 생존 전략이었어. 그리고 그게 먹혔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의 안정은 뭐예요? 성장 정체로 이어질 수가 있어. 부모님들 세대의 눈에는 여전히 최고의 직업일 수 있지만요, 결혼 시장에서는 자산이 증식되고 커질 수 있는지 이걸 더 중요하게 본단 말이야. 예전에는 안정이 곧 미래였지만요, 지금은 안정이 미래를 묶어두는 거라고 생각해. 발목 잡는 거라 생각한단 말이야, 요즘 친구들은. 이게 바로 부모 세대의 공식이요, 자녀 세대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명함보다 무서운 수익 천장입니다. 예전에 배우자를 물을 때 뭘 물어봤어요? 어디 다니세요? 그렇지, 어디 다니세요? 그 명함이 곧 계급장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공무원, 교사, 대기업, 그 이름만 있어도 이 사람을 다 말해주고 체면이 서고 미래가 보장된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결혼 시장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졌어. 요즘 기사를 보니까 대기업들이 어때요? 40세를 못 넘고 명퇴를 당하고 실질적으로 회원들 중에서도 이런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평생 직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이 명함보다 더 무서운 걸 봅니다. 바로 수익의 천장입니다. 수익의 천장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마까지 벌 수 있는 구조인가를 보는 거야. 과거에는 어디 다니느냐 이게 중요했다면요, 지금은 이 사람이 얼마나 더 확장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지. 명함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과거의 성적표고요. 수익 구조는 미래의 성적표입니다. 수익 천장이 정해진 직업은요. 층수가 처음부터 정해진 건물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1년에 한 층씩을 올라가긴 해요. 근데 20년 뒤에 어디까지 갈지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천장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 시장에서 이런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10년 후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이 너무 빨리 나오는 직업들이 있어요. 월급은 꾸준히 오르지만 그 상승폭이 예측 가능한 구조인 거죠. 반면에 요즘 선호되는 파트너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상승폭이 확 오르는 사람. 그렇죠. 지금 당장 명함이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자기 분야에서 수익을 키울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인센티브를 받든요, 전문성을 쌓든 몸값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내일의 수익이 조금이라도 크게 기대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도 대기업이나 은행 같은 간판은 아직 괜찮지 않아요? 그 명함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진짜 몰라요. 40대만 돼도 명예퇴직이 나오고요. 지금 지점 통폐합, 구조조정, AI 대체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 하물며 전문직도 어떻게 대체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회계사가 회계 자격증을 따놓고요, 취업을 안 하고 배달 일을 하고 있더라고. 일자리가 없어서. 왜냐면 그게 이제 AI로 다 대처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명함만 믿고 있다가 그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에 버틸 힘이 없는 구조잖아요. 그게 더 큰 리스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저 사람은 안정적이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수익은 여기서 멈추겠구나. 특히나 한쪽이 계속 성장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상대의 닫힌 구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답답한 거지. 못 견뎌요. 그래서 명함이 좋다는 건 인정해요. 공무원이든 교사든. 근데 명함이 평생 나를 먹여 살려주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아직도 간판을 보고 있지만 요즘 친구들은 수익의 확장성, 이거를 먼저 보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안정이 만든 소통의 벽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돈 얘기를 했죠. 근데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돈보다 뭐예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문제야.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소통의 벽이에요. 공무원과 교사의 직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매일 같은 환경, 같은 사람, 같은 방식 속에서 오래 지낸다는 거예요. 경쟁도 크지 않고요. 급격한 변화도 많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인드가 굳기 시작해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그 안정적인 사고방식이 때로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야. 항상 22도에 맞춰진 방에서만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야 오늘 더우니까 창문 좀 열어볼까? 왜요? 지금이 딱 좋은데? 이렇게 반응하겠죠. 결혼 생활도 비슷한 거지. 한 사람은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다른 한 사람은 지금도 충분한데 왜? 라고 말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벽이 생기기 시작해요. 일례로 이런 게 있어요. 제 아는 지인도 사업을 하는데 무슨 아이템을 얘기하고 하는데 굳이 옆에서 교사 아내가 꼭 그거 해야 돼? 그냥 우리 안전하게 가면 안 돼? 이렇게 막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왜냐면 보는 게 한계점이 있어. 그렇게 해서 남자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자가 옆에서 좀 어느 정도 밀어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한번 해봐라.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얘기하자 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케이스도 있죠. 이게 반복되면요. 대화가 아니라 설득과 방어만 남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사업하시는 남자분이나 전문직 남성분들은 특히 공무원과 교사를 비선호하는 케이스가 이래서 무지 많습니다. 서로 방향이 다르거든요. 특히나 내가 오랫동안 가르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일수록 대화를 해도 이런 방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고민을 털어놓으면 이 공감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해야지. 정답부터 말하는 습관이 생기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헤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배우자가 아니라 선생님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직업병 무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 결혼 시장에서는요. 이 직업 자체보다는 그 직업이 만든 마인드셋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람이 변화에 열려있는 사람인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교사라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이런 성향들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안정은요. 정말 분명히 좋은 가치예요. 하지만 그 안정이 나의 이 사고방식과 다양성을 가려버리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나만의 세상에 갇히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소통의 벽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조직사회에서만 생활하니까 내 눈이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좋아하는 직업은요. 부모님이 남들 앞에서 자랑하기 좋아하는 직업일 뿐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부모님은 10년
10년, 20년 뒤에 나의 인생을 대신 책임져줄 분들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 직함이라는 껍데기를 떼고요. 그 사람이 가진 실질적인 경험, 데이터, 앞으로 얼마나 이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열려 있는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엄마 체면 세워주려다가요. 내 인생이 그 순간을 맞이하지 않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세요.